폐암 항암 치료 교육. 폐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목차 1번 폐암에 의해 2번 항암 치료 목적 및 치료 계획 3번 부작용 대처 및 관리 방법 4번 일상생활 관리. 폐암에 의해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장기로서 수많은 허파과리 표면을 지나는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직접 확산되며 교환됩니다. 폐는 구조적으로 좌, 우 둘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폐는 상중하엽 세 옆으로 나뉘고 좌폐는 상하엽의 두 옆으로 나뉩니다. 또한 각 폐엽은 기관지 폐구역으로 나뉩니다. 폐암의 수술은 일반적으로 종양덩이를 포함한 옆 전부를 절제하는 폐엽 절제술을 원칙으로 하며 크기나 위치, 폐 기능에 따라 구역 절제술이나 쐐기절제술, 전폐절제술 등으로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폐암은 폐를 구성하고 있는 실질, 기관지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원발성 악성 종양을 지칭합니다. 한국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그중 폐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폐암은 세계적으로도 전체 악성 종양의 16%를 차지하며 전체 암 사망률의 4분의 1에 달하여 첫 번째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기원세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흔한 4가지 주요 암을 조직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이며 그 4가지 암이란 편평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을 말합니다. 그러나 치료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비소세포암에서는 전이가 없는 한 세포형에 관계없이 수술 절제가 최선의 치료법인데 비해 소세포암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수술이 금기이고 방사선요법이 1차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폐암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병합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서 흡연량의 정도와 폐암 발병률은 직접 비례합니다. 또한 흡연을 중단한 사람들은 현저히 폐암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이상 금연한 경우 평생 흡연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폐암 발생률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간접 흡연도 폐암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폐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흡연과 환경오염원은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들은 벤지피린, 방사성 물질, 비산화물, 크롬 및 니켈 혼합물, 지방족 탄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물질 중에도 폐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성면, 방사성 물질, 니켈, 적철광, 비소, 염화비닐 등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원인에 유전적인 소인이 병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전적인 소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기관지 폐 증상이며 환자의 75%에서 관찰됩니다. 기침할 때 피가 묻어나오거나 둔한 흉통, 운동 시 호흡곤란, 폐렴과 같은 발열성 호흡기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폐암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압박하여 생기는 증상으로서 폐의 흉곽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을 침범하여 목쉰 소리가 나거나 상대 정맥을 눌러 목이나 상지의 부종, 두통, 청색증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폐암이 교감신경절, 식도, 흉막, 흉벽 등을 침범하면 혼어 증후군, 연하곤란, 흉수, 흉벽통 및 상지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곽의 전이 증상은 뇌, 뼈 등의 원격 전이에 의한 증상이며 소세포암은 특히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의한 대사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나 식욕 부진도 암이 진행함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폐암은 흉부방사선이나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발견된 후 조직학적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검사는 암세포를 얻어 시행하는데 비침습적인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은 침습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얻습니다. 비침습적인 조직검사 방법으로는 객담이나 흉수, 기관지 경세척액으로 세포를 얻어 확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습적인 조직검사 방법으로는 기관지 경생검, 경피적 세침 흡인 생검 등의 시술을 통한 생검이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드물게는 종경 내시경 생검이나 흉관경 또는 계흉화 절제로 바로 조직을 얻기도 합니다. 일단 폐암이 진단이 되면 다음으로 병기를 판정합니다.
폐암의 정확한 병기 판정은 수술 가능성 여부, 치료의 종류 선택 및 예후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뇌자기 공명 영상검사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필요합니다. 치료적 관점에서 폐암은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크게 나뉩니다. 비소세포암은 85에서 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1기에서 2기 초, 그 외 병기가 높으나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수술적 절제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2기 초를 넘어가는 대부분의 비소세포암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수술 전 보강요법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시행하고 다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병기가 매우 높은 경우 치료적 목적이 아닌 불편함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고식적 방사선 요법이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소세포암은 수술 절제가 가능한 1기의 일부 경우에 수술 절제를 시도하고 화학요법 및 예방적 뇌방사선 조사를 추가 시행하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 수술이 아닌 화학요법 또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 폐암은 다른 암에 비해 전이와 재발률이 높아 예후가 나쁜 편이며 증상이 발생하여 진단된 경우 이미 전이가 있거나 병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점점 건강 진단 목적의 전산화 단층 촬영이 늘면서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적 절제만으로 완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소세포암이 소세포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인데 1기 초기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 1기 말은 70% 내외, 2기는 35에서 40%, 3기는 20에서 25%, 4기는 10% 미만입니다. 5년 이후의 사망률은 병기와 관계없이 비슷한데 5년 이상 경과하면 폐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요법의 정의, 항암화학요법의 필요성, 항암화학요법의 방법, 항암화학요법의 치료기관과 횟수, 항암화학요법의 투여 절차. 첫 번째로 항암화학요법의 정의로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 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은 진실이며 같은 항암제라 하더라도 부작용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도 진실입니다. 또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는 내용은 거짓이며 부작용이 생겨야 약효가 있다는 내용도 거짓입니다. 부작용이 있고 없음은 치료 효과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진실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은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다르며 대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둘째,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 셋째,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 넷째, 암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화학요법은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면 약제의 선택 및 투여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중 정맥을 통한 주사제 투여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약이 투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주까지 다양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치료기간과 횟수는 암의 종류, 항암제 종류, 치료에 대한 반응,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치료기간은 대개 1에서 5일 정도이며 3, 4주 간격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에 따라서는 1, 2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고 평균 2, 3주의 휴식기간을 두어 정상세포가 회복될 때를 기다려 다음 치료를 시행하며 시행 전 진찰 및 혈액검사를 통해 정상세포가 충분히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와 외래 주사실에서 치료받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의 결정은 암의 종류에 따른 치료 계획과 환자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원하는 경우는 대개 3에서 5일간 연속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받거나 심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처음 진단을 받고 항암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어 약제의 효과를 관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는 1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치료 후 귀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주사일에 외래 주사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실 사정으로 날짜가 연기되는 일 없이 제때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간 지속 주입이 필요한 경우도 외래 주사실에서 일회용 약물 주입기구를 사용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외래에서 투여 절차 방법으로 외래 방문하여 기본 검사 실시하고 외래 진료 후 약물 처방을 받고 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층 약물치료실에서 항암주사를 시행합니다. 항암주사 후 귀가합니다. 부작용 대처 및 관리 방법.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의 원인은 항암제가 암세포를 파괴하지만 정상세포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부작용은 여러 군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용되는 약물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면 투여 용량을 조정하거나 약물을 바꿉니다. 다음은 오심과 구토의 부작용으로서 가장 흔한 부작용 중의 하나로 진통제나 안정제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구토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처 방법으로 소량씩 자주 드십시오. 기름에 튀기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음식을 잘 씹고 천천히 드십시오.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십시오. 탈모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시적이며 치료 종료 후 다시 자라게 됩니다. 관리법으로는 첫째, 중성 샴푸로 두피를 청결히 관리하십시오. 둘째, 헤어드라이기 같은 열기구의 사용은 피하고 자연스럽게 건조하십시오. 셋째, 완전 탈모 시에는 두피에 보습제나 선크림을 사용합니다. 넷째, 항암이 시작되면 미리 가발이나 모자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골수기능 저하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항암화학요법은 피를 만들어내는 뼈 속의 골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혈액세포의 생산이 감소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증상은 빈혈, 출혈, 감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혈과 피로는 혈액의 일부인 적혈구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빈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면 힘이 없고 피곤하다고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법으로 휴식을 많이 취하고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십시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멍과 출혈로서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에 영향을 주게 되어 쉽게 멍이 들거나 출혈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출혈의 징후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혈액 속 백혈구가 감소되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감염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감기 등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손, 발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예방접종이나 치과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면도 시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빨리 응급실로 오십시오. 설사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는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 중 하나로 하루 3, 4회 이상 다량의 설사로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급성 설사 시에는 장을 쉬게 하면서 손실된 수분 보충을 위한 보리차민 맑은 유동식을 마십니다. 염분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설사로 인한 손실을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음료, 육수, 바나나, 토마토, 복숭아 등입니다. 강한 양념,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기름진 음식 또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우유와 유제품은 유당이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다음은 좌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된 대야에 따뜻한 물 1리터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좌욕 용액을 병뚜껑으로 2컵을 넣어 희석시킵니다. 좌욕 용액 포타로젠은 입원해서 필요시 처방하여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약물 및 따뜻한 물에 엉덩이와 항문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대야에 앉습니다. 위 방법으로 5분 이상 대야 속에 앉습니다. 변비의 원인으로는 음식물 섭취량이 떨어지면 체력 저하로 인한 허약과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그 외 부작용을 조절하기 위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배변 운동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8에서 10컵 이상의 수분을 충분히 마십니다. 수분 섭취는 변이 장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뿐만 아니라 국, 찌개, 오이냉국, 동치미, 스프 등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과 주스, 스포츠 음료,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셋째, 아침 기상 직후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섬유질은 소화 분해되지 않고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양을 많게 해주며 변을 부드럽게 하여 배변 운동이 잘 진행되게 합니다. 도정이 덜 된 곡류,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것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여섯째, 대변을 보고 싶을 때 참지 않도록 합니다. 구내염은 입안 또는 목의 점막이 부어서 침을 삼키기 어렵고 헐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처 방법은 첫째, 입안을 청결히 유지합니다. 둘째, 식후 반드시 입안을 헹구거나 부드러운 칫솔과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질합니다. 셋째, 알코올이나 담배는 금하도록 합니다. 넷째, 입안이 쓰라릴 경우 빨대를 이용합니다. 다섯째, 염증 있을 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피부의 변화는 표피의 기저세포가 파괴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는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항암제 투여 시 사용된 혈관을 따라서 항암제 주사 부위나 방사선 조사 부위에 국소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응의 정도는 치료 방법, 발병, 정도, 기간에 따라 다양하므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첫째, 여드름이 생겼을 경우 손으로 만지거나 임의로 관리하지 마시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순한 비누를 이용합니다. 셋째,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목욕 후에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합니다. 넷째, 향수와 화장수, 면도용 로션 등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피부 건조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긁거나 피부를 문지르지 않습니다. 여섯째, 강한 햇빛이나 열에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일곱째, 가능한 많은 물을 마십니다. 여덟째, 알코올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홉째, 손톱을 자르고 깨끗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물집 형성, 표피박리 등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과민 반응이란 몸 안에 들어온 항암제에 대해 면역계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 나타나는 알레르기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과민 반응은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의 체질에 따라 나타날 가능성이 다르며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발생 시기는 항암제 투여가 시작된 후 수분 이내에서 투여 종료 후 수일 이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가슴 부위의 통증, 답답함, 기침, 오한, 열, 두드러기, 발적, 가려움,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첫째, 투약 직전 과민 반응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합니다. 둘째, 다른 약제에 비해 과민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몇몇 항암제는 미리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합니다. 생식 기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항암화학요법 치료기간 중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치료기간, 약물의 용량, 환자의 나이, 치료 부위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성기능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시 부작용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우 성적 욕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입 밖으로 내어 대화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성적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긍정적인 연애에 초점을 맞추고 언쟁을 삼가도록 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고 배우자의 말에 경청하도록 합니다. 침실로 되돌아가는 방법으로는 애무의 즐거움을 재발견하고 장르를 가진 경우에는 욕실을 이용해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는 음악이나 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유방절제술 후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와 배우자에게 수술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 전과 후에 자조 모임에 참여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상처 소독 및 부종 예방을 위한 마사지 등에 배우자를 직접 동참시켜 상처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합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옷 등으로 가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궁절제술 후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은 수술 방법과 제거되는 장기에 대하여 모형 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자궁절제술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성기능이 자궁이 아닌 질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원인은 항암제에 따라 방광을 자극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은 약물의 배설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수분 섭취를 늘립니다. 기억해두세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소변색이 변하거나 강한 약물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고 약물이 잘 배설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육,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 가장 흔한 것은 말초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손끝과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통증까지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에 힘이 없고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져 걷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각할 정도는 아니며 치료가 끝나면 거의 회복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첫째, 손 비비기 또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합니다. 둘째, 뜨거운 것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셋째, 손과 발을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 발톱을 짧게 하여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혼자서 깎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양말은 부드러운 면으로 된 것을 사용하며 신발 앞부분이 뾰족한 모양은 피하며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추위나 찬 것에 노출을 피하며 겨울에 외출을 하는 경우 따뜻하게 입도록 합니다. 여섯째, 손과 발을 물에 넣기 전에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수염을 깎을 때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덟째, 직접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째,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 등의 신경증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항암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은 전해질 불균형, 간 독성, 마비성장 폐색, 폐렴, 폐섬유화, 간질성 폐렴, 췌장염, 장출혈, 신부전,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신장 독성, 혈전증, 용혈성 요독증, 종양용의 증후군, 뇌경색 경련, 뇌졸중, 뇌출혈, 치료 부작용에 의한 사망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 항암화 교법을 받을 때 환자는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암 치료 자체에 대한 불안감, 일상의 삶이 바뀌는 것에 낯섦, 그리고 항암제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 항암화 교법을 시작하면 치료 스케줄에 따라 일과를 변경해야 하고 약제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나마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환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겁이 너무 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들 정도라면 주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다른 환자, 종교인 등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걱정과 우울을 덜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 사람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자신이 병에 걸렸으며 치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낯선 상황이니 불안감이 드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병의 치유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둘째, 치료를 받는 동안 일지나 일기를 쓰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 떠오른 상념과 의문을 기록해 두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에게 질문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서 몸 상태가 나아졌을 때 할 일들을 계획해봅니다. 넷째, 가능한 대로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긴장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식욕도 돋웁니다. 다섯째,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는 것,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마음을 가다듬는 데 좋습니다.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낸 다른 암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병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해야 하는 증상. 항암화 교법 치료 중일 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병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로 오십시오. 심한 구토 증상 발생으로 2-3일간 못 먹을 때, 설사가 하루 5회 이상 지속될 때 탈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호흡 곤란, 핑뇨 및 모뇨가 있을 시 바로 병원으로 오십시오. 위에 언급된 증상 외에도 견디기 힘든 심한 부작용 및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일상생활 관리. 운동의 효과는 체력 증진, 피로감 감소, 우울감 개선, 체중 조절,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작 시기는 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 늦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운동의 첫 시작은 가장 간단한 운동이나 재미있는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는 스트레칭, 물속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30분 걷기, 경사가 원만한 산 오르기가 있습니다. 위에 소개드린 운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운동할 때 10분으로 시작하여 하루 총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시작하십시오. 이후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자신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운동 중 또는 운동을 끝낸 뒤에도 통증이 2일 이상 지속되면 잠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체 운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시간은 한 번에 힘들게 하는 것보다 시간을 나누어 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후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숨차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 적응 후 3주 정도 문제가 없으면 가벼운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근력 운동으로는 0.5kg 아령으로 체조하기와 헬스장에서 가장 낮은 강도의 기구 운동이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 횟수를 늘리십시오. 암 환자들의 성생활, 생존에 대한 걱정과 힘든 치료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 부부관계는 또 다른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되어 예스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이유로는 치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암 그 자체 및 치료로 인한 통증 때문에 성욕의 감소, 부부관계가 암을 재발시키거나 암을 전염시킨다는 불안감, 치료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는 불안감, 우울 등의 정서적인 이유, 배우자의 암 환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부부관계가 암을 재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암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교통을 줄이는 방법으로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의사의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솔직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 젊은 여성일 경우 치료 종료 후 월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1, 2년 후에 임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가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완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임신을 계획합니다. 암 치료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는 생리불순과 영구 폐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임신 계획이 있다면 의료진과 미리 상의를 하십시오. 남성의 경우 정자의 수와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임신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거의 회복되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이후에 임신을 고려하십시오. 방법으로는 항암치료 전 수정란 동결보관이나 정자 동결보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가 심하여 수술 후 항암 재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몸의 상태가 계속 허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 수술 전이나 항암 치료 전 미리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사회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업무량을 조절하여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점차 무리가 없다면 강도 높은 육체적 활동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은 치료의 시기를 늦추거나 부작용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개인위생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 씻기 등 위생적인 생활을 실천합니다. 구강관리는 치과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폐렴, 구균 및 독감 예방접종은 권고하나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고려하고 대상포진 등 생백신 예방접종은 금기입니다. 암 진단령, 병기 치료, 검사 결과, 증상 등 상태 및 변화를 메모하고 진료 시 질문지 미리 준비하십시오. 치료가 끝났더라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 발생 진행 여부 확인 및 2차 암 발생 예방을 위한 검진과 생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폐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